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급등과 물가 상승인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 부동산 급락장 기억나세요? 이때 유행했던 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집을 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업소 사장님이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이 집을 보러 오시죠. 매일매일 집값이 급락했던 상황을 풍자했던 짤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이 급락을 했냐? 2022년 11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배 수준만큼 폭락을 했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치며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이 동시에 발생했던 시기였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논쟁. 부동산 시장은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아니다,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금리 한 방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만큼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상황, 바로 지속적인 금리 인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발생하냐? 고물가가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씀을 드려요. 실제 2012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0.5%였던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고요. 이에 따라서 매매 전세 모두 다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역전세난에 따른 결과물로 집값이 30-40% 빠졌던 거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 시장금리예요.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가가 크게 치솟게 된다면 금리도 오랜 기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 체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상황입니다. 지금 5대 은행 중 매매자금 대출 최저금리가 신한은행으로 4.29%라고 합니다. 전자계약 미진행할 경우에는 4.5%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행이나 이금융권의 금리가 더 낮아서 그쪽으로 수요가 더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이제 여름까지만 해도 한 3% 중반의 대출금리가 간혹 보였었는데 이제는 4%, 4.3%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 알아보는 분들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터넷은행들은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금리가 급등했나요? 이게 대출 총량 규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것이 발표됐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금년 하반기에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소진이 됐고요. 대출한도 넘은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다 보니까 은행 간의 대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금리가 치솟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금리까지 치솟았습니다. 8월 7일 기준 5년물 은행채 수익률이 2.8%였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11월 7일 기준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얘가 요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0.5%포인트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대출 여력이 줄어서 이제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의 기준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월, 10월 아파트 매수자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보통 계약하고 나서 2,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9월하고 10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각각 8,600건, 7,000건 정도 등록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잔금 시기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연말에 겹치다 보니까 대출 가능한 곳도 드물고 금리는 상상 초월이더라. 그래서 이게 맞냐 싶은 분들이 계속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방은행에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금융권 특판금리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올해 초에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크게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낮아지면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금금리는 어떤가요? 정기예금금리는 2.65에서 2.75%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2개월 사이 한 0.15%포인트 올라갔어요. 한때 기준금리 2.5% 밑으로 5대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세팅했었거든요. 지금은 2.65에서 2.75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더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액의 예금 맡기려는 분들은요, 지금이 좀 타이밍이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금리가 치솟은 건 알겠다. 그래서 장기 부동산 전망과 매칭되는 이제 물가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이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지키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유동성을 풀었다 조였다 하거든요. 근데 2.4%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초월한 수준이죠. 한국은행에서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에 더 주목을 하거든요. 자, OECD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2025년 10월 발표 기준으로 2.2%가 나왔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마저도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내년에 2% 물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환율도 불안하겠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겠다,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의 위험 신호가 잡혔나요? 물론 미래의 물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상승률 연말 연초에 2% 내외로 점차 안정될 거라고 봤어요. 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나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하고요. 긴 추석 연휴 전후로 내국인 외국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식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공산품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런 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연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낮은 유가와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하면 점차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대출금리가 낮아질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연말 대출금리 상승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 과거 기사도 보면은요, 올해 1월 15일 기사 볼게요. 새해 들어 문턱 낮아진 은행 대출, 뭐 이때 한 방에 낮아진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낮아지면서 봄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대출 실행 6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세대출은 4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 시점을 잘 계산하시면서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출은 신청하고 나서 바로 금리가 확정된 게 아니라 승인 시점에 가상금리가 결정되고요. 그리고 실행 시점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승인 시점에 가상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연중 행사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1월 1일 기사 볼게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이야기도 연말 대출한도 축소 걱정 늘어. 자, 2024년 8월 25일 기사 보겠습니다. 은행권엔 칼 뺀 이복현, 금리 개입 더 세게 하겠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3% 중반에서 4% 중반까지 이 시기에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온갖 부정론과 그리고 집값 하락론이 막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봤더니 이런 총량 규제들이 쏟아지면서 겨울에 급매물이 늘어날 때 이때 샀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거, 1년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겨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그 높아진 금리 때문에 이제 수요가 좀 자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수요가 줄어들면 급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급매가 나왔을 때 좀 겨울에 매수하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4.29%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도 전자 계약했을 때예요. 대출 총량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동시에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가 측면에서도 심상치가 않아요. 한국 CPI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2.4%를 기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를 초과했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국은행은 이런 물가 불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유가를 보면서 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를 보는데 지금은 국제유가는 1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1월 중순부터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총량 규제로 주춤할 때, 지금처럼 시장이 주춤하고 거래가 줄어들 때 급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겨울에는 세입자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급매가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좋은 기회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매수 전략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비규제 지역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풍선 효과가 과연 집값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해 드렸고요. 또한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과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 6개 지역 흐름과 기회에 대해서 포착한 영상 멤버십 영상에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킨부동산 멤버십은요,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